자, 참고서에서 실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라는 이 용어로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 그리고 2차 함수, 이 2차 함수와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 문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실근의 부호는 y축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자, y축의 좌우의 근의 부호와 관련해서 2차식의 개수관계, 이 개수관계를 다루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근의 분리는 실근의 부호 입장에서는 y축을 기준으로 한다 했죠. 자, y축은 말하자면 x 이꼴 0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과 같죠. 자, 이 근의 분리는 x 이꼴 0의 값, 즉 y축이죠. 자, x 이꼴 0인 이 값을 포함해서 y축을 포함해서 임의의 x 값입니다. 임의의 x 값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임의의 x 값 좌우에 근이 존재할 때를 다루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죠. 실근의 부호에서는 y축 좌우죠. 근의 분리는 임의의 x값 좌우입니다. 좌우에서 근의 존재를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실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파트가 되겠죠. 자, 이제 끈기 있게 끝까지 잘 정리하면은 쉬운 파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 성적도 향상될 수 있겠죠. 수학 성적을 올리고 공부 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꾸준한 학습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아깝게 놓치지 말고 노래 부르듯 암기해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천 부족 때문에 항상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죠. 수학도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억시켜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전제 조건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할 때로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이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죠. 자, 먼저 이 두 근 알파 베타가 임의의 x가 p보다 클 때 조건입니다. 자, 이 말은 p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 오른쪽에 두 근 알파 베타가 존재하는 그림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앞에서 공부한 두 실근의 부호 관계와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이때 p 값이 0이 된다면은 이 두 건이 모두 양수가 되는 조건과 같게 되는 모습이죠. 자, x 값이 p일 때와 x 값이 0일 때,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따라서 조건도 추계 방식, 판별식, 기준점인 p에서의 함수값, 또 0에서 기준점인 0에서의 함수값, 이것을 조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들은 모두 이 그림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잠금 장치를 두는 과정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그림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조건을 먼저 가져와도 되지만 추계 방정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추계 방식의 위치는 p보다 큰 위치에 있죠. 자, 그런데 만일 이 그림이 왼쪽으로 약간 평이동하게 된다면은 알파가 p의 왼쪽에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추계 방식은 여전히 p보다 큰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 알파 베타가 p보다 크다고 했는데 조건에 위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기준점인 ps의 함수 값이 0보다 큰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이 유지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p가 기준인 p의 0보다 큰 이 조건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이 그래프가 붕 이렇게 뜬다면은 추계 방식 조건과 ps의 함수값 조건은 만족하고 있지만 전제 조건에 위배되죠. 그죠? 자, 그래서 두 근 알파 베타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잠금 장치를 완전히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꼼짝없이 이 그림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일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고 중근이 가능하다면은 이렇게 0을 포함하는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두 근 알파 베타가 p보다 작을 때 이 작을 때도 똑같은 절차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직접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려보면서 또 스스로 설명을 붙여가면서 연습을 해보면은 완전히 내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두근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있을 때입니다. 자, 이것 역시 실근의 부호 파트에서 p의 값이 0일 때입니다. 0일 때와 절차가 똑같습니다. 자, 이때는 p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조건만 만족시키면은 이 그림의 모습이 확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해본다면은 이 추계 방식 조건입니다. 추계 방식은 p의 값이 이 두근 사이에 있을 때는 p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또 같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추계 방식과 이 p 값의 위치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판별식 조건이 있죠. 이 판별식 조건은 이 두근 사이에 p 값이 주어지니까 그래프는 서로 두 실근을 가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프가 붕 뜰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p의 함수 값이 음수가 되는 이 조건 한 개만으로도 이 그림 모양을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근 알파 베타가 PQ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사이에 있을 때. 자, 이 그림을 고정시켜야 되겠죠. 이 고정시키기 위해서 세 조건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먼저 PQ에서의 함수 값이 양인 조건을 먼저 세웁니다. 자, 그런데 완전하지가 않죠. 자, 왜냐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은 알파 베타 근이 PQ 외부에 있죠. 그죠? 외부에 있는데 PQ의 함수 값은 모두 양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그래프가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PQ에서의 값이 양수라는 이 조건만으로는 완전하지가 않죠. 자, 그래서 PQ에서의 함수 값이 양수가 되는 이 조건과 더불어서 추계 방식을 PQ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면 이 그래프 모양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아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래프가 이렇게 붕 뜹니다. 붕 뜨게 되면은 앞에서 얘기한 PQ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도 되고 또 추계 방식이 PQ 사이에 있게 되죠. 이 두 조건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죠. 알파 베타 근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붕 뜨면은. 그렇죠? 그런데 두근 알파 베타가 PQ 사이에 있을 때라 했으니까 두근 알파 베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존재하기 위해서는 D가 0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근이 되면은 역시 0을 붙이면 되겠죠. 그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은 D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실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별식 조건을 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고정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잠시 보시고 필요시 반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절로 기억되고 암기되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노력해봐요.